지난 영상에서는 아이의 말문을 닫게 하는 피해야 할 질문 4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자폐 아이에게 질문은 지식을 테스트하는 도구가 아니라 아이를 세상으로 초대하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가이드여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폐 아이의 인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고의 물꼬를 터주는 3가지 질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민동필 박사님의 펀더드 에듀케이션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 아이에게 맞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아이의 욕구를 따르는 질문입니다. 아이에게 식욕이나 장난감 같은 강렬한 욕구가 있는 상황에서 아이가 스스로 사고하고 표현할 확률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먼저, 뭐 먹고 싶어? 어디에 갈까? 처럼 아이가 원하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질문은 아이 내면의 욕구를 스스로 탐색하게 하고 자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질문 후에는 바로 답을 재촉하지 말고 아이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고 욕구를 언어로 바꿀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 주세요. 이때 아이는 내가 지금 뭘 원하지? 라고 스스로 인지하려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도 아이가 대답하지 못한다면 사과 줄까, 포도 줄까? 처럼 선택형 질문으로 범위를 좁혀주세요. 2가지 선택지가 주어지면 아이는 자신의 욕구를 훨씬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답이 나올 확률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 방식은 아이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욕구를 따라가며 소통의 문턱을 낮춰주는 과정입니다. 열린 질문으로 자발적인 표현을 먼저 독려하고 이것을 어려워할 때 선택형 질문을 내밀어 결국 아이가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성공 경험을 쌓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번째는 물리적 인과관계를 인지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자폐 아이에게는 어떻게 느껴? 라는 추상적인 질문보다 이 행동을 하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명확히 담은 질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가드에 매달려 있다면 거기 매달리면 위험할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이 입장에서는 위험이라는 추상적인 단어가 실제 상황과 연결되지 않아 왜 하지 말라는 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대신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거기 매달리면 가드가 부서져서 네가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지면 다치지 않을까? 매달리면이 원인, 가드가 부서지고 떨어진다가 결과, 이렇게 물리적인 사실을 질문 안에 담으면 아이가 일어날 일을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게 됩니다. 모호한 표현 대신 아이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질문해 주세요. 단순히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근거와 결과가 담긴 질문을 던질 때 아이는 비로소 인과관계를 스스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이가 세상의 규칙을 안전하게 배워나가는 토대가 됩니다. 3번째는 아이의 상태를 인지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나 행동의 결과를 객관적인 정보로 먼저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현재 상태를 명확히 인지할 때 비로소 해결책을 찾아내는 사고가 시작됩니다. 먼저 신체 상태를 인지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아이가 재채기를 많이 하는 경우에 지금 재채기를 많이 하네? 재채기 그만하고 싶지 않아?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약 먹어! 라고 지시하기 전에 아이가 자신의 불편함을 먼저 인지하게 함으로써 이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지 스스로 고민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신체 한계를 인지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아이가 무거운 상자를 들고 있어 팔이 떨리는 경우 상자가 무거워서 팔이 부들부들 떨리네. 혼자 들 수 있어? 아니면 같이 들어줄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3단계의 사고 흐름을 거칩니다. 먼저 팔이 떨리네 라는 질문은 내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사실로 인식하게 하고 혼자 들 수 있어? 라는 질문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스스로 가늠하게 합니다. 그리고 혼자 들 수 있어? 같이 들어줄까? 라는 질문으로 아이가 혼자 들지 도움을 받을지 스스로 해결책을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힘들지? 라는 감정적인 질문보다 팔이 떨리네, 재채기가 나네, 처럼 아이가 인지할 수 있는 물리적인 현상을 먼저 짚어주세요. 그리고 무거우니까 내려놔 라고 지시하는 대신 계속 들지 도움을 받을지 아이가 직접 결정하게 하여 사고의 주도권을 넘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아이가 도와줘 혹은 같이 들어줘 라고 표현하는 순간 꼭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세요.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고 이를 표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효능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아이가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고 스스로 할지 도움을 청할지 결정하는 순간 진정한 사고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내가 이 질문을 받는다면 어떨까?를 먼저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신발을 어디에 둬야 하지? 라는 질문을 받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짜증이 나거나 가르침을 받는 느낌이 든다면 그 질문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질문 받았을 때에도 스스로 생각하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이어야 아이의 생각도 열립니다. 이렇게 아이의 욕구를 따라가고 인간관계와 현재 상태를 스스로 확인하게 돕는 질문들은 단순히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아이의 인지력 자체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욕구 인지, 즉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아는 것은 자기 주도성의 시작이 됩니다. 인과관계 인지, 내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깨닫는 것은 논리적 사고의 틀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상태인지, 내 몸과 상황이 지금 어떠한가를 객관화하는 과정에서 메타인지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즉, 우리가 던지는 이 질문들은 아이의 뇌가 세상을 해석하는 인지의 지도를 그리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지식을 주입하는 질문은 아이를 수동적으로 만들지만 상태와 인과관계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질문은 아이의 잠자던 사고력을 깨워줍니다. 질문의 방향만 바꿔도 아이는 스스로 세상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이에게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아이를 대신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눈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이가 세상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질문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민동필 박사님의 유튜브 말 많은 물고기와 펀덜드 에드 에듀케이션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